유출 자료만 놓고 보면은 이제는 진짜 더 이상 호들갑이 아닙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 특히 S24 울트라는 정말 오래간만에 제대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베이퍼 챔버 크기 증가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전작 대비 챔버 크기가 울트라 E3 1.9배, 플러스 E2 1.6배, 노말 E1 1.5배 이렇게 상당히 커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정도로 챔버가 커지면 이제 다른 제조사들이 플래그십 기기들과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챔버 사이즈가 커진다는 뜻이 되고요. 여담으로 솔직히 말하자면은 S23 시리즈가 챔버 크기를 S22 시리즈 대비 키우긴 했어도 다른 제조사들이 플래그십 기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사이즈가 작은 모습을 보여서 S23 시리즈가 갤럭시 중에서는 게임 성능이 가장 좋긴 했지만 동급 AP를 넣은 타사폰들에 비해서 게임 성능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삼성도 이제 챔버 사이즈 팍팍 키워주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갤럭시 S24 출고가가 좀 올라갈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위 라인업은 출고가를 올려서라도 제조사에서 최선의 품질을 뽑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의 이번 결정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울트라 모델 기준으로 검증된 성능의 스냅드래곤 8gen3를 넣어주었다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스냅드래곤 8gen3 AP가 평균 5W 중후반대 정도의 전력을 소모할 때 발생하는 발열을 버텨줄 수 있는 쿨링 솔루션 설계만 되어 있으면은 원신 풀옵션 60프레임 유지가 사실상 보장된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쿨링 솔루션의 8gen3가 더해지면은 이제 진짜 갤럭시에서 처음으로 원신 정복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트레이싱 지원 게임 확대가 있는데요. 보니까 일단 최소한 4개 게임은 레이트레이싱을 S24 시리즈에서 확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레이트레이싱 지원 게임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게임사들이랑 계속 최적화 측면에서 협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게임에 신경을 써주었다는 소리라서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레이트레이싱 지원 게임 워썬더 모바일의 경우에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해당 게임은 퀄컴이랑 협업을 진행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일부 게임들의 경우에는 엑시노스가 탑재된 기기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터치 반응 속도에 신경을 썼다는 부분 등도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 갤럭시 원신 에디션만 찍어내는 것을 넘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게임 성능에 투자를 해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유일하게 걱정되는 점은 지금 단 하나인데, 바로 엑시노스 2400 탑재 모델에서 벤치마크를 돌릴 때 나오는 성능과 전성비, 소위 말하는 깡 성능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게임들이 지금 점유율이 높은 스냅드래곤을 기준으로 최적화를 해주다 보니까 엑시노스 탑재 모델은 실제 게임 성능이 어떨지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만 제외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갤럭시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아이폰의 AP 성능, 특히 GPU 성능이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정체기가 와버려서 지금 CPU 싱글 코어는 아이폰 우세, 멀티 코어는 비슷하고 GPU는 안드로이드 우세인데, 이 상황에서 강력한 쿨링 솔루션을 달고 나온 갤럭시 S24 시리즈가 4년 만의 성능의 갤럭시라는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벤치마크를 보면은 붕괴 스타레일 이런 게임에서는 쿨링 솔루션을 빵빵하게 탑재한 8gen3 탑재 스마트폰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더 높은 프레임을 뽑아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만큼 아이폰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에서 갤럭시를 찍어 누르던 시절은 끝이 나고 다시 하드웨어의 갤럭시와 소프트웨어의 애플 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